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또 꼭 알아야 되는 거에 비해서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외우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한번 외운 다음에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까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와 베타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2차 방정식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두 근을 근의 공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됩니다. 그럴 때 이 플러스가 알파라고 둔다면 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베타라고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두 개를 더해보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보시다시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남는 것은 2a분의 마이너스 2b만 남게 되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얘가 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근의 곱도 그냥 이거 두 개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모는 4a 제곱 되는 거고요. 분자를 보시면 마이너스 b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요놈과 마이너스 요놈이기 때문에 이게 합차 공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게 합차 공식이니까 초록색의 제곱 빼기 주황색의 제곱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요 루트의 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b제곱 해봤자 그냥 b제곱이고요. 요 루트의 제곱하면 루트만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b제곱 없어지고 남는 놈은 사실 4a 제곱분의 4ac가 남지만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남는 놈은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보이는 건 근의 공식으로 그냥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걸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냥 이걸 외워버리세요. 네. 참 이런 말 하기가 두렵지만 항상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요거 두 개를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맨 앞에 거분의 두 번째 개수.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플러스 맨 앞에 거 개수분의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상수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 상당히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여기 1이 있는 거죠. 1분의 4.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1분의 얼마?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놈의 근들을 구해보시면 x는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서 결국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이 됩니다. 이 두 근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 되죠? 두 근을 곱하면 합차 공식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 4 빼기 루트 7의 제곱 7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요걸 알 수 있으면 우리가 두 근의 차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알파 빼기 베타라는 놈은 두 개의 차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두 근의. 즉 큰 거에서 작은 놈. 왜냐하면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의 제곱을 보면 되는데요. 이거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과 똑같고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배의 알파 베타를 빼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 값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으니까 a분의 c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 이거 어떤 걸 제곱했으니까 양수가 될 거고요. 결국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그 양수 값에 루트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는 방금 전에 봤던 요걸 갖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두 근의 차를 구하여라.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빼기 4배의 알파 베타를 하는 거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제곱하면 16이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12가 됩니다. 따라서 이놈은 28이 되는 건데, 알파 빼기 베타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이겠죠? 다시 쓰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7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니까 이 중에 양수값, 즉 2루트 7을 답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봐. 이놈에서 이놈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없어지고 2루트 7 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알고 있다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까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별 얘기 없고요. 그러면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문제가 됩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고요,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P이고 알파 베타가 Q라고 했다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요놈이니까 마이너스 P에서 P가 나올 거고요. 맞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1분의 Q 하니까 요놈이 나온다. 알파, 베타 딱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얘는 X의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꼴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하면 그냥 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는 이꼴 0이구나.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2차 방정식은요, 항상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즉,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만 있는 게 아니니까 혹시 최고창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인데 그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그냥 요 식의 맨 앞에 A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A인 그리고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최고창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렇게 써주신 다음에 A만 곱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보다 그냥 A의 X-알파, X-베타 이꼴 0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물론 A가 0이면 안 됩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 그러면 A에다가 1 넣은 놈, 즉 그냥 X-알파, X-베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알파, 베타가 각각 주어진 게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알파, 베타가 얼마다라고 주어졌다면 그때 2차 방정식은 요 놈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도 개수가 1이니까 개수가 A인 놈을 만들자라고 했다면 그냥 요 앞에다가 A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봐. 두수 요 놈과 요 놈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X-2 빼기 루트 3과 그 다음에 X 빼기 2 플러스 루트 3 이꼴 0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1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얘를 전개한 게 얼마가 될까? 이것도 궁금하잖아. 그럴 때에는 얘 두 개의 합을 구하시면 돼요. 이 둘의 합은요, 4고요. 이 둘의 곱은 합차 공식에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4 빼기 3에서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x의 제곱 빼기 두근의 합 더하기 두근의 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쵸? 이꼴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전부 다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만든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결국 이 얘기를 앞에서 다 드린 겁니다. 이 2차 방정식 얘 두근이 알파 베타였을 때에는 당연히 요 놈은 최고창의 개수가 a니까 a가 앞으로 나오면서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실수 범위 내에서는 인수분해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7 이꼴 0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의 공식 쓰시면 x는 a분의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놈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따라서 얘의 두 근은 2 플러스 루트 3i와 2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빼기 2 빼기 루트 3i와 그 다음에 x 빼기 2 플러스 루트 3i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거 좀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얘 이꼴 0의 두 근을 구하셔서 그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그냥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 왜? 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도 그냥 1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